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게 된 안정호입니다. 1과부터 15과가 끝날 때까지 오늘의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Mình sẽ là người tham gia lớp học tiếng Hàn cùng với các bạn trong suốt quyển 4 này.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cùng tham gia lớp học thật là vui các bạn nhé. 선생님, 혹시 오늘 첫 시간인데 뭐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루이엔 선생님은 요즘 베트남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역시 요즘 한국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유행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저도 한국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Vâng, xin mời các bạn. Sau đây chúng ta sẽ học bài học đầu tiên về cái tựa đề là du hen, có nghĩa là mốt hoặc là sự thịnh hành. Nào,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xong chưa ạ? Và bây giờ chúng ta sẽ bắt đầu với phần từ vựng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교과서 18쪽에 있는 패션 관련 어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관련 어휘 중에선 우리가 개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공부해 볼 텐데요. 개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특성,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 개성이 있다 혹은 개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게는 우리가 개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개성이 없는 물건이나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개성이 없는 사람이나 물건에게는 우리가 개성을 살려야 한다, 개성을 좀 살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을 살리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살리다 라는 표현은 개성이 잘 나타나게, 개성이 잘 보이게 하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용 관련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관련 어휘 중에서는요, 우리가 머리를 하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를 하다는 주로 여자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자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파마를 하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에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를 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남자들의 경우는 미용실에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머리를 그냥 자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냥 머리를 자르다라는 표현을 보통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자에게는 머리를 자르다, 여자에게는 머리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유행에 대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행에 대한 표현을 공부하겠는데요. 유행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많이 따라가는 어떤 현상, 이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장 쉽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유행이다 또는 유행하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빠른 음악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가 유행이다. 요즘 빠른 음악이 유행해요. 그래서 이가 유행하다. 네, 라는 표현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 외에 유행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행을 따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유행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유행을 잘 맞춰서, 그 유행에 맞춰서 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유행을 따르다 라고 표현을 할지 아니면 유행에 뒤처지다 라고 표현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다 라는 말은 앞으로 가고 있는 유행을 잘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는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유행에 뒤처지다 라는 표현은
유행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유행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유행을 뒤에서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행을 따르다, 유행에 뒤처지다라는 표현을 공부했는데 이 두 가지는 보통 사람을 주어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유행을 타다라는 표현은 물건을 주어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다는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것을 주어로 만들어서 요즘 이 옷은 유행을 너무 많이 타는 옷이에요. 그러면 그런 옷은 어떤 옷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입을 수 없는 옷이겠죠. 유행에 뒤처지기 때문에 입을 수 없는 옷.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유행을 타는 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행에 대한 어휘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는 기타 형용사는 총 4개를 공부해 볼 텐데요. 네, 세련되다, 그리고 촌스럽다, 평범하다, 단정하다 이 4가지 형용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련되다 라는 형용사는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공부한 표현인 유행을 따르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 또는 유행을 잘 따라간 옷, 네, 그런 옷을 우리는 세련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사람, 뭐 세련된 옷차림,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련되다 다음에 공부할 단어는 평범하다입니다. 평범하다는 뭐 특별히 유행을 잘 따라간다거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그냥 뭐 중간 정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점이 없는, 특별하거나 다른 점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할 단어가 촌스럽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행에 뒤처지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잘 따르지 못해서 요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좀 오래된 느낌이 들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네. 유행에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은 우리는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평범한 사람, 뭐 특별한 특성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유행에 좀 뒤처진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촌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련됐다, 평범하다, 촌스럽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배워볼 형용사는 단정하다입니다. 단정하다라는 말은 옷이나 행동이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예의에 잘 맞는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단정하다라는 말은 옷이라는 명사하고 가장 많이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차림이 단정하다.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거나 면접 시험을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옷차림이 단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운 단어를 가지고 루이엔 선생님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từ 유행을 따르다 là theo mốt hoặc là theo một cái trào lưu nào đó. Việc chạy theo mốt cũng tốt, nhưng điều quan trọng là chúng ta phải chọn cái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mình. 유행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Dĩ nhiên là trong có rất là nhiều các mốt thì chúng ta sẽ chọn những cái mốt mà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mình chứ đừng có chạy theo một cách vô điều kiện. Tiếp theo là từ 개성이 강하다 hoặc là 단정하다. 개성이 강하다 là quá nổi bật, quá cá tính, khác hẳn với người bình thường. Hoặc là và tiếp theo là từ 단정하다 là lịch sự, đứng đắn, đàng hoàng, nghiêm trang, nghiêm chỉnh, một cái trang phục như thế. Thì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hai từ trên các bạn nhé. Khi đi phỏng vấn chúng ta nên mặc quần áo lịch sự hơn là những quần áo có cá tính mạnh. 면접을 볼 때 개성이 강한 옷차림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ứng dụng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giải thích để đặt câu. Còn một số từ vựng khác về nhà các bạn có thể đặt câu theo kiểu như thế này. Chúng ta dịch cái từ đó sang tiếng Việt, xong rồi từ cái câu đó, từ đó mình sẽ đặt một câu tiếng Việt, xong mình chuyển thành một câu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Vâng, sau đây là phần ngữ pháp. Ngữ pháp đầu tiên mà chúng ta được học là ngữ pháp 나보다 hoặc là 응가보다. Ngữ pháp này các bạn có thể đọc kỹ phần giải thích ở trong tài liệu, trong sách giáo khoa đã có dịch sang tiếng Việt. Nhưng mà chúng tôi xin giải thích đơn giản như sau. Thứ nhất là nó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Và thứ hai nữa là nó có nghĩa tương đương với tiếng Việt là hình như là hoặc là trông có vẻ. Và thứ ba nữa là nó dùng để diễn tả một cái sự suy đoán về một cái sự thật hay là một cái tình huống nào đó. Các bạn sẽ nhìn thấy với động từ thì chúng ta ở thì hiện tại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나보다. Và ở thì quá khứ thì chúng ta sẽ thì quá khứ thì không phân biệt động từ hay là tính từ, chúng ta sẽ dùng chung là 어떤 나보다. Và thì tương lai thì chúng ta cũng sẽ dùng chung là 을 건가 보다. Còn với tính từ ở thì hiện tại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iên 가보다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mà những cái tính từ không có phụ âm cuối, không có 받침, và chúng ta sẽ dùng 은가보다 với những cái tính từ có phụ âm cuối. Và trong trường hợp là danh từ có nghĩa là kết thúc bằng ita thì chúng ta sẽ với thì hiện tại chúng ta sẽ dùng là 인가보다, và với thì quá khứ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onna보다 hoặc là 이었나보다. Sau đây thì xin mời các bạn sẽ tìm hiểu rõ hơn về ý nghĩa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qua những câu ví dụ của thầy An các bạn nhé. 네, 나보다 은가보다라는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 볼 예문은 이와 같습니다. 루이엔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네요. 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루이엔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루이엔 씨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네요.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는 것을 보니까 루이엔 씨의 이야기가 재미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보다 은가보다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흐엉 씨 한국어 발음이 좋아진 걸 보니까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나 봐요. 네, 이것은 근거와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한 번에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어떤 추측을 하고 있죠? 네,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나 봐요. 흐엉 씨가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흐엉 씨의 발음이 좋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흐엉 씨의 발음이 좋아진 것을 보고 저는 흐엉 씨가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흐엉 씨가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흐엉 씨의 발음이 좋아진 것을 가지고 단순히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나보다 은가보다라는 문법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A, 은걸 보니까 B, 나보다 은가보다 이렇게. 그래서 A에는 자신이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 근거를 써주고요. 은걸 보니까 앞에는 자신이 추측한 근거를 써주고, 그리고 B 앞에는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써주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같이 보면 네,
내가 추측한 내용은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B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흐엉 씨의 발음이 좋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흐엉 씨의 발음이 좋아진 걸 보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A에 은 걸 보니까 앞에 내가 추측을 한 근거를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루이엔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như vậy các bạn đã hiểu rõ ý nghĩa của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Nhưng mà hồi trước đây chúng ta đã học một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là nien hoặc là ningokata. Như vậy thì cấu trúc này cũng có nghĩa là hình như là. Như vậy nó khác nhau như thế nào? Chúng ta thử xem hai ví dụ sau. 제 생각에는 스카프가 유행인가 봐요. với lại cái câu là 제 생각에는 스카프가 유행인 것 같아요. Theo các bạn thì hai câu này, câu nào là đúng và câu nào là sai? Hồi nãy trong phần giới thiệu về ngữ pháp thì chúng tôi có trình bày là khi nào mà chúng ta đoán một cái trường hợp nào đó mà chúng ta trực tiếp nhìn thấy hoặc là chúng ta trực tiếp nghe thì chúng ta mới dùng là ingabota. Như vậy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uy nghĩ thì chúng ta không được dùng với lại ingabota mà chúng ta chỉ có thể dùng với lại cấu trúc câu này thôi. 제 생각에는 스카프가 유행인 것 같아요. Thì được. Nhưng m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vì không phải là nghe, không phải là thấy mà chúng ta chỉ đoán bằng cái suy nghĩ của mình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âu này là không đúng. Chúng ta có thể tìm hiểu thêm và qua cái phần tình huống như sau. ví dụ như là chúng ta thấy một cái tình huống là 사람들이 스카프를 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chúng ta nhìn thấy một cái quang cảnh là mọi người đang mua rất là nhiều, mua khăn quàng cổ rất là nhiều. Thì chúng ta sẽ có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가 봐요. hoặc là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 것 같아요. Hai câu này đều đúng hết các bạn. Vì chúng ta có thể nhìn thấy là mọi người đang mua và chúng ta đoán như vậy. Nhưng mà designer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khi mà một cái người thiết kế nào đó người ta tự suy nghĩ một mình thì chỉ được dùng với câu 제 생각에는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 것 같아요. Như vậy tóm lại là ha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giống nhau ở chỗ là khi mà nhìn trực tiếp, nhìn thấy hoặc là nghe một cái sự thật, một tình huống nào đó thì nó sẽ giống nhau. Còn trong trường hợp mà chỉ suy nghĩ thôi á, thì lúc đó chúng ta chỉ dùng được với lại in 것 같아요. Vâng, như vậy thì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thử đặt câu các bạn nhé. Anh Nam ơi, hình như anh mới làm tóc, trong phong cách của anh khác lắm. Hình như 응가보다, chúng ta nhìn thấy cái tóc của anh Nam đó khác đi và chúng ta đoán như vậy. 남씨, 머리를 했나 보네요. 스타일이 많이 달라 보여요. Nhìn thấy rồi chúng ta mới nói được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ác bạn nhé. Và tiếp theo, Mai ơi, hình như lúc này bạn bận lắm nhỉ? Mình ít thấy bạn lên trường. Nghĩa là bạn thấy cái việc bạn Mai ít lên trường thì bạn đoán là bạn Mai bận. Mai 씨,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요. 학교에서 잘 안 보여요. Vâng,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sang một ngữ pháp mới là etara. Etara thì chúng ta có thể etara thì thường là chúng ta sẽ đặt sau danh từ và nó có nghĩa là tùy theo để mà chỉ cái sự phụ thuộc vào một cái tiêu chuẩn nào đó. Ví dụ như là tùy theo cái suy nghĩ của mỗi người thì sẽ có một cái gì đó khác chẳng hạn, hoặc là tùy theo thời tiết thì phải mặc áo khác chẳng hạn. Và sau đây xin mời các bạn sẽ tìm hiểu kỹ hơn về ngữ pháp này qua phần giải thích, phần đưa ra nhiều cái ví dụ của thầy An các bạn nhé. 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에 따라라는 문법을 가지고 한번 예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네일 케어를 받고 싶은데 얼마나 해요? 네일숍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15,000원쯤 해요. 네, 이런 예문인데요. 네일 케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일이라는 것이 바로 손톱을 나타내죠. 여기 손톱이요. 그래서 이 손톱을 좀 깨끗하고 예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네일 케어를
네일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일 케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네일 케어를 해주는 가게를 우리가 네일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네일 케어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지금 B씨에게 묻고 있죠. 그래서 B씨가 대답을 합니다. 네일숍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15,000원쯤 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일숍마다 가격이 다르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명사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는 보통은 여기처럼 다르다라는 표현이 같이 많이 사용이 되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예문을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네, 이런 예문입니다. 네, 여기에서 선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선호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한 것 중에서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호하다입니다. 네, 그런데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뭐마다 다른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해 보셔야 하는 것은 에 따라 다르다, 또 여기도 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따라라는 표현 뒤에는 보통 동사가 다르다, 달라지다 혹은 차이가 나다. 네, 에 따라 다르다, 달라지다, 차이가 나다. 이런 표현들이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루이엔 선생님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Sau đây chúng ta sẽ ứng dụ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và đặt câu các bạn nhé. Tùy vào mỗi quốc gia mà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ó sự khác biệt. Tùy theo hoặc là tùy vào, tùy theo mỗi quốc gia mà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ó sự khác biệt. 국가에 따라 출입국 법률에 차이가 있다. Có nghĩa là mỗi nước mỗi khác đúng không ạ? Hoặc là tùy vào suy nghĩ của mỗi người mà việc đó có thể là tích cực hay cũng có thể là tiêu cực. Có nghĩa là cùng một việc mà một người thì nghĩ là tích cực, một người là nghĩ tiêu cực,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tùy theo, tùy vào. 그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말하기 대화문은요. 네, 흐엉 씨와 유나 씨가 가게에서 스카프를 보면서 유나 씨가 흐엉 씨에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스카프를 추천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행하는 아이템은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흐엉 씨와 유나 씨가 흐엉 씨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유나 씨가 흐엉 씨에게 왜 추천을 하냐 하면 얼굴이 하얀 편이기 때문에 밝은색 스카프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흐엉 씨가 추천을 받고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밝은색 스카프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색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문 영상을 보시고 대화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가 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흐엉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흐엉 씨는 얼굴이 하얀 편이니까 밝은색 스카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색이 좋다고요? 저는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색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건 어때요? 이런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 좋아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그 영상의 내용을 대화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엉 씨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가 봐요. 네, 오늘 공부한 문법 인가봐요가 나왔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이 뭔가 스카프가 유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가 많이 있는 가게에 있든지 아니면 뭐 스카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것을 둘이 보고 있든지 뭔가 스카프가 유행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라고 말하니까 유나 씨가 흐엉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흐엉 씨에게 스카프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엉 씨가 이거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려요? 하고 흐엉 씨가 스카프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그것을 유나 씨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유나 씨가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흐엉 씨는 얼굴이 하얀 편이니까 밝은색 스카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해서 기는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지요. 그래서 기는 하지만 잘 어울리기는 어울리지만 이런 뜻입니다. 흐엉 씨는 얼굴이 하얀 편이니까 밝은색 스카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색 스카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흐엉 씨가 얼굴이 하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엉 씨가 밝은색이 좋다고요? 하고 다고요? 라는 문법으로 유나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서 다고요? 라는 문법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밝은색이 좋다고요? 저는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색으로 하고 싶은데 밝은색이 좋아도 저는 요즘 유행하는 스카프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 씨가 새로운 방법을 추천하지요.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건 어때요? 이런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패션 소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패션 소품이라는 것은 그 옷을 제외한 옷이 아닌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스카프라든지 이렇게 옷이 아닌 멋을 낼 수 있는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이것을 우리는 패션 소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멋을 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멋을 보여주다, 내 멋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가 좋아요 라는 표현으로 유나 씨가 새로운 방법을 추천을 하면서 대화문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우리 대화문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카프가 유행인가 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흐엉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흐엉 씨는 얼굴이 하얀 편이니까 밝은색 스카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밝은색이 좋다고요? 저는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색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건 어때요? 이런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 좋아요. 먼저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행하는 아이템은 작고 귀여운 귀고리입니다. 여기에 발음이 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약간 어려운 발음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고 귀여운 귀고리. 잘하셨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은 작고 귀여운 귀고리고요. 그 다음 추천하는 이유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디자인은 크고 화려한 게 더 잘 어울린다. 크고 화려한 귀걸이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작은 귀걸이가 더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크고 화려한 귀걸이보다 작은 귀걸이가 더 마음에 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대화문을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흐엉 씨로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다. 흐엉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흐엉 씨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니까 크고 화려한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건 어때요?
이런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가 좋아요. 네, 잘 해보셨나요?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요즘 작고 귀여운 귀걸이가 유행인가 봐요. 네, 패션 소품은 작고 귀여운 귀걸이였죠?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이야기하니까 흐엉 씨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흐엉 씨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니까 크고 화려한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다른 귀걸이를 또 추천을 했죠? 다음 정답은 크고 화려한 게 잘 어울린다고요? 네, 어울리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울리다고요가 아니라 어울린다고요 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 작은 귀걸이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귀걸이를 다시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나 씨는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건 어때요? 이런 패션 소품이 많으면 멋내기가 좋아요. 네, 이렇게 대화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화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chúng ta sẽ sang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trang 28 phần đọc hiểu 1-3. Phần đọc hiểu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đọc một cái bài viết về mốt và những cái cá tính. Và khi đọc một bài thì các bạn lưu ý là chúng ta đọc cái bố cục của nó trước, là một cái câu nó sẽ bắt đầu chủ ngữ ở đâu, rồi tân ngữ ở đâu và động từ chính ở đâu.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nắm được ý nghĩa. Ví dụ như trong trường hợp của cái bài này thì chúng ta sẽ thấy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chia ra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nếu khi mà mình đi lên xe buýt và nếu mà cái người ngồi bên cạnh mình á là mặc áo giống mình thì 어떨까요? Thì mình sẽ như thế nào? 요즘은 내 옆 자리에 나와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Hôm trước chúng ta học 게되다 rồi phải không ạ? 게되다 là được thấy, được hoặc là bị hay là gì đó. Nhưng m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với chữ 만나다 thì chúng ta sẽ dịch là được gặp. Gần đây, những cái năm gần đây, dạo gần đây thì 내 옆자리에 나와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Style, họ dùng tiếng Anh đấy các bạn. Style là cái phong cách.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거리로 나가보면, 유행에 민감하다에 민감하다 là mà mẫn cảm với cái gì đó, mình dịch là mẫn cảm với cái gì đó, có nghĩa là dễ thay đổi theo một cái gì đó. Ví dụ như chúng ta có câu là 피부가 날씨에 민감하다. Nghĩa là cái da nó rất là nhạy cảm với lại, nó mẫn cảm với thời tiết, nó nhạy cảm với thời tiết, có nghĩa là da dễ bị khô nếu mà thời tiết khô, hoặc là da nó sẽ thay đổi theo thời tiết, thì chúng ta sẽ dịch là 민감하다. Tương tự như vậy,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거리로, với những cái người trẻ mà dễ thay đổi, dễ nhạy cảm với lại các cái mốt á, khi mà chúng ta ra cái đường như thế thì 서로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hì trong cái đoạn trên này á, tác giả vừa gợi ý, tác giả vừa đưa ra một cái vấn đề là khi mà đi ra đường sẽ gặp rất là nhiều người có cái phong cách giống như mình. Và tiếp theo sau nữa là 유행이란, thịnh hành là cái mà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비슷하게 만들다. 뭐뭐게 만들다 là làm cho như thế nào đó. 비슷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Nắm giữ một cái sức mạnh làm cho những cái người sống chung một thời đại sẽ trở nên là giống hệt nhau. Rồi 어떤 것이 유행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유행한다고 하면, chỉ cần một cái sản phẩm nào đó mà nó được xem là thịnh hành á, thì 자신과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거나
무조건. Mujokkon là vô điều kiện. Vô điều kiện, khi mà nói vô điều kiện ở trên đó là hợp với mình hay không hợp với mình thì vô điều kiện. 유행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유행을 따라, lúc này chúng ta trong phần từ vựng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유행을 따라 có nghĩa là theo mốt, đúng không ạ?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면, nếu mà bây giờ người ta đưa ra một cái giả dụ là nếu mà các bạn không theo kịp cái theo kịp cái mốt đó thì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뒤떨어지다. 뒤, các bạn, 뒤 là gì ạ? 뒤 là ở phía sau, đúng không ạ? Rồi, 떨어지다 là bị rớt lại phía sau, bị rơi lại phía sau, thì tiếng Việt mình có thể dịch gọi là tụt hậu, đúng không ạ? Có nhiều người nghĩ rằng nếu mà không theo kịp với lại cái mốt á thì sẽ trở thành người tụt hậu. Bây giờ người ta cho một cái ô trống như thế này, chúng ta sẽ điền chữ gì vào các bạn? Chúng ta nếu muốn điền được cái chữ này, chúng ta phải đọc nội dung ở dưới.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중에서 진짜 멋쟁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Khi mà ai cũng mặc đồ giống nhau hết á, thì 진짜 멋쟁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Nếu mà ai cũng mặc áo giống nhau thì các bạn có thể tìm được không ạ? Tìm được ra một người gọi là rất là sành điệu không ạ? Dĩ nhiên là hơi khó, đúng không? Như vậy thì nó đối nghiệt, trường hợp này với cái nội dung trên và nội dung dưới nó đối ngược với nhau. Do vậy nên chúng ta sẽ dùng là một chữ đối ngược là 하지만. Và trên đây nội dung tác giả vừa đưa ra những cái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cái việc mà nếu mà ai cũng giống nhau hết thì những cái vấn đề gì xảy ra. Và tiếp theo sao nữa, thì sau khi tác giả đưa ra một cái vấn đề như vậy rồi thì cuối cùng lại thì tác giả kết luận như thế nào các bạn? 유행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cái việc mà theo mốt, theo thịnh hành cũng quan trọng, nhưng mà 정말 중요한 것은, bây giờ đây là ý của tác giả, đúng không ạ? 정말 중요한 것은, cái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gì? Cái điều quan trọng nhất trong bài này là gì? Trong cái nội dung này là g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Cái điều quan trọng nhất mà tác giả muốn nói trong bài này có nghĩa là tìm ra cho mình một cái phong cách gì đó nó phù hợp với mình.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개성. Những cái gì mà nó phù hợp với mình á, thì mới gọi là cái cá tính của mình. Còn nếu nó không phù hợp với mình, nó đi theo người khác thì không gọi là 개성. 개성이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 Cái việc mà mặc quần áo có phù hợp với lại cá tính của mình.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Và cái việc mà xem trọng, 중요하게 생각하다, mình dịch là xem trọng, suy nghĩ quan trọng, nhưng mà mình sẽ dịch là xem trọng. 유행에 민감한 현대인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Đây là phần kết luận của tác giả, là theo kịp mốt cũng quan trọng, nhưng mà quan trọng hơn cả là phải cho nó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mình nè, rồi cần phải có cá tính phù hợp với mình. Là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bài liên quan đến sự thịnh hành và cá tính. Rất là mong là các bạn sẽ chọn được một cái mốt nó phù hợp với lại cá tính của các bạn. 네,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연습해 보실 글은 먼저 안경에 대한 글인데요. 패션 아이템은 안경,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동그란 모양의 안경이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동그랗다 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다, 동그라미라고 명사로는 이야기하죠. 동그란 모양의 안경이 유행한다. 자, 이것이 유행하는 이유는 인기 가수가 쓰고 나오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유행하게 된 이유를 글에 포함을 시켜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 다른 것과는 다른 특별한 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그란 모양의 안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쓰는 글 안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이 특징
이 차지하고 있어야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연습해 보실 글에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얼굴이 작아 보인다. 동그란 안경을 쓰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그란 안경은 귀여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부드럽게 해준다 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넣어서 이제 글을 써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추천을 하는 말을 쓰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그란 모양의 안경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추천을 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나 모임에 갈 때 이 동그란 안경을 쓰고 가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동그란 모양의 안경을 추천한다. 라는 마무리를 이 글의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1, bài Du Hen, sự thịnh hành. Và chúng ta cũng đã học những cái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ự thịnh hành,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thời trang, sự làm đẹp. Và hai cái ngữ pháp quan trọng của bài là Nabota hoặc là Ungabota và Etada. Các bạn nhớ về nhà ứng dụng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các bạn nhé.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1과 유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를 통해 꼭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